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남들 손절할 때, 우린 잘 기다렸으니, 방어에서 이제 적극적인 공격으로, 여기서 이제 공격은 매수나 추가 매수를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늘 싸게 사자, 남들이 이제 팔 때 반대매를 노려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동안에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찌 보면은 그때가 지금이 또 기다렸던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기는 가격이라고 해서 종목마다 콕콕 집어서 얼마까지 기다려라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몇 개 종목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 가격대까지 온 종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건지 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전략에 변화가 있으셨는지 오늘 종목을 또 가격을 찝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과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아요. 금리와 관련된 변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가와 관련된 변수들도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변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외 시장이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만기일의 좀 영향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만기일의 영향이고. 그래서 수많은 어떤 경기 변수들이 있습니다. 경기 변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측을 좀 하는 거거든요. 금리는 앞으로 몇 프로 올라갈 거고, 이로 인해서 수혜는 누가 볼 거고, 피해는 누가 볼 거고, 저는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기업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기업을 얼마에 사면 손절 안 해도 되느냐. 매수한다면 좀 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자고 싶은데,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저점은 못 맞춘다라고 인정을 하고 기업을 보는 거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 기업의 어떤 생산성,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 그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총 집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못 맞추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가 보는 거는 유동성 축소다 라는 말씀을 작년도 8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고, 돈이 여전히 유동성 축소예요. 그러니까 돈이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비싸게 사는 거는 아닌 거죠. 꼭지에서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실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욕심을 부린 사람, 꼭지에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기다려라? 공포가 최고조에 오를 때까지 들어와라. 뭐가 청산돼야 됩니까? 신용이 청산돼요. 여러분, 무리하게 투자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도 산업이 아닌데 후발 산업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도 산업 잘 파는 거 계속 손절하는 사람, 손절해가지고 막 이동하는 이런 물량들, 그리고 저점 맞추려고 했던 거, 테마 맞추려고 했던 이런 과욕을 불렸던 사람들이 손절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수를 반드시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로 나오냐면 신용 청산으로 나와요. 이틀 동안 9천억이 넘는 금액이 청산됐습니다. 근데 대본 주식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면 1조 8천억 정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지금 주식이 반토막 났는데 이 합쳐서 9천억 청산됐다는 얘기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이 신용이 청산되고 나서 잘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좋은 기업들 이번에 매수해놓으면 이 판 싹 다 먹는구나. 싹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판. 잘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격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간이 크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좀 작으신 분들은 뭐 한 4번이나 5번 정도 여러분들이 취향 맞춰서 사면 되겠죠. 그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배터리라고 봅니다. 배터리. 배터리 가운데서 가격이 온 거를 보면은 에너지 솔루션 42만 3,500원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35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39만 원대 붕괴 때가 기회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한 40만 원대 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60일선에 좀 붕괴되는 자리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테슬라 쪽 관련된 배터리 생산 증설 이거 좀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휘둘립니까? 중요한 건 중대형 배터리가 흑자 전환된 자리에 왔으면 이기는 거지. 적자에서 흑자 전환됐으면 적자 때 밸류면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삼성 SDI도 저는 지난번에 급락 나왔을 때 매수 의견 좀 들었고, 관점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게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68,000원대를 계속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68,000원대, 57,000원대. 요거는 이제 가격이 안 와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그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배터리는 한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자대 밸류를 66,000원, 67,000원 정말 많은 하락이 있습니다. 후달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배당 받아가지고 배당금을 더 사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분은 더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32,000원에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벌써 지금 95,500원까지. 그래서 벌써 98,000원 깨는 흐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잘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망설이네요. 왜 망설이죠? 시세를 쫓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기업을 봐야죠. 세대 교체가 된 자리입니다. 이게 저점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98,000원 이하에서는 손절 때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LG 디스플레이조차도 15,000원대가 왔습니다. 15,000원대가 왔어요. 23,000원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어요. 기다려야 된다. 중국의 LCD 치킨 게임 끝났는데 치킨 때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제 사야 되거나 그 다음에 뭐 제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매도 타임은 아니라 봅니다. 그리고 125,000원대 따라가지 말고 사자라고 말씀 좀 드렸던 LG전자 9만원대 초반대까지 기다려보자. 오늘 92,200원까지입니다. 그죠?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LG전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TV 가전입니까? 생활용품, 뭐 에어컨, 이런 냉장고입니까? 생활 가전입니까? 아니면 뭐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전장부품입니까? 전장부품과 관련된 성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이거 부정합니다. 얼마 돈 못 벌어요, 저걸로. TV 가전이죠, 여러분. 생활용품, 그 생활 가전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애플카 이슈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습니까? 주도 못해요. 그러니까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TV 가전보다는 지금 생활 가전으로 바뀌었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LG전자는 이제 더 그 매출의 주력이 됐다고. TV 같은 경우는 이제 LCD 중국의 치킨 게임 하면서 한 4, 5년 정도가 주력이 됐지. 그래서 지금 더 생활 가전이 더 중요해요. 생활 가전의 성장이 없었을 때입니다. LG는 9만원대 초반. 이게 91,000원이 될지 92,000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91,000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1, 2,000원 정도 오차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손절할 때 죽는 거예요. 너는 손절, 나는 매수. 너는 추격 매수 했지만 난 기다렸다 산다 이거죠. 그래서 IT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도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관점의 차이죠. 많이 하락했는데, 예를 들어서 꿈 가지고 거래를 한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다,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다,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장비 발주가 됐잖아요. 그럼 타협이 없는 겁니다.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왜 떨어졌어요? 유동성 축소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돈을 잘 버네? 오케이. 그러면 매수하는 거예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언택트도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점을 모르니까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하늘에서 샀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구조적인 변화가 나왔던 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과거처럼 카카오가 돈 못 벌어서 허덕이는 시기는 아니거든. 성장에 대한 게 금리와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좀 끼쳤겠지. 치워버리라고 하세요. 투자하는데 1도 도움 안 됩니다. 돈을 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수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3,300대는 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유동성 축소인데? 왜 2,400, 2,200 이 정작 급락을 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이 구간인데 왜 망설입니까? 아픈 곳을 찔러볼까요? 관리를 안 하셨겠죠. 현금 관리 안 하셨겠죠. 종목 비중 관리를 안 하셨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이나 주도선언만 노려야겠다라고 하면 관리를 이미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런 폭락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2020년도에. 그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그때 2250에서 1450대까지, 예, 1450대까지 폭락이 나왔어요. 이 저점을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1680을 회복한다는 건 아는 거예요. 60조를 벌면 우리나라는 회복을 하거든. 1780을 회복을 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온갖 악재, 뭐 신용 물량 반대 매매 나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못 맞춘다니까. 그런데 그건 알아요. 우리가 그건 안다고요. 뭔 아냐면 리먼 때 종합주가에서 892포인트까지 빠졌었는데 이거보다 지금 지수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리먼 때보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집중하세요. 도망갈 자리 아니에요. 지르는 자리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